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지난번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3편에서는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K 프로세서를 이용해 아이비 브릿지 코어 i7 프로세서와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비교군이 노멀 프로세서였기 때문에 오늘은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 노멀 프로세서를 사용하려 합니다. 다만 소비 전력 측정에 있어서 스카이레이크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 전력 외에 성능도 함께 비교해서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 노멀 프로세서와 아이비 브릿지 코어 i7 3770 프로세서 간의 성능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아이들 상태에서의 소비 전력을 측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D 마크의 CPU 성능 테스트, 그리고 시네벤치, 마지막으로 CPU의 최대 부하를 줄 수 있는 프라임 95 테스트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임 테스트로는요, 스타크래프트2와 오버워치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각 테스트 결과와 그에 따른 소비 전력, 평균 소비 전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소비 전력 측정에 사용될 스카이레이크와 아이비 브릿지 플랫폼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인텔 아이비 브릿지 코어 i7 3770 프로세서와 Z68 메인보드, 그리고 최신 플랫폼인 인텔의 스카이레이크 코어 i7 6700 프로세서와 Z170 메인보드입니다. 이 두 제품은 각각 당시의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플랫폼이며 CPU 외의 세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DDR3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점과 DDR4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SSD와 그래픽카드는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벤치마크 테스트 시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으로 오직 순수하게 CPU 성능만 측정할 예정이며, 게임 테스트의 경우는 동일하게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여 측정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두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 전력 및 성능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비 브릿지 플랫폼의 소비 전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의 경우는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프로세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상태의 소모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브릿지 플랫폼의 소비 전력을 보니 약 36W 정도 소모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시네벤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시네벤치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네벤치가 동작 중인 동안에 아이비 브릿지 플랫폼은 약 87에서 88W 사이를 소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자 다시 36W 정도로 소모 전력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레이크 플랫폼의 소비 전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좀 전에 보여드린 아이비 브릿지와 동일하게 부팅 후 잠시 동안 아이들 소비 전력을 보고 그 뒤에 시네벤치를 실행하면서 소모되는 전력을 살펴보려 합니다. 스카이레이크 플랫폼의 부팅이 완료되었는데요. 시네벤치를 실행시켜 두고 벤치마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 약 24W 정도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실행하니 약 79W 정도로 아이비 브릿지보다 평균 8에서 9W 정도 낮은 소모 전력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소비 전력은 더 낮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벤치마크 종료 후 소비 전력은 다시 아이들 상태와 똑같은 24W 정도로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능과 소비 전력 측정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의 평균 소비 전력 차이입니다. 테스트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그래픽카드의 장착 여부는 모두 그래프 위에 표시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테스트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 전력은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며, 아이들 상태에서의 소비 전력은 스카이레이크가 아이비 브릿지보다 무려 10W 이상 더 좋았습니다. 물론 함께 테스트된 메인보드나 구성 부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로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하드웨어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K 영상 재생에 대한 부분으로 두 플랫폼 모두 내장 그래픽만으로 충분히 4K 영상 콘텐츠 재생이 가능했는데요. 스카이레이크 쪽이 좀 더 낮은 소비 전력으로 4K 영상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CPU에 100% 부하를 줄 수 있는 프라임 95 테스트 중에 측정된 평균 소비 전력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이즈가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과정에서 측정된 것인데요. 프라임 테스트의 경우는 처리 성능이 뛰어난 프로세서 쪽이 먼저 페이지 완료가 일어나고 곧바로 다음 페이지 사이즈로 변경되므로 같은 단위 시간 동안 측정에서는 정확한 소비 전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두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 약 4W가량 스카이레이크가 더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능과 소비 전력 차이를 동시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레이크가 성능은 25%가량 더 좋고 소비 전력은 11% 정도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3D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3D마크는 보통 그래픽카드와 함께 3D 퍼포먼스를 측정하지만 자체적으로 프로세서 성능만을 테스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피직스 테스트인데요. 최대한 변수를 통제하고 순수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3D마크에서도 피직스 테스트만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약 30%가량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약 18%가량 더 낮은 소비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3D 게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래픽카드의 성능보다도 CPU 성능을 더 많이 탄다는 스타크래프트2로 성능과 소비 전력을 측정해봤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옵션이라 할 수 있는 FHD 해상도에서 계단 현상 방지 옵션은 체크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옵션은 풀옵션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픽 품질은 최고급 설정으로 텍스처 품질은 아주 높음 설정을 해줬으며 수직 동기화 옵션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능적인 부분은 67%가량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소비 전력은 약 8% 정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소비 전력보다도 성능 차이가 인상적인데요. 스타크래프트2라는 게임이 워낙 CPU 성능을 많이 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테스트 결과인데요. 오버워치는 AI 플레이를 통해 테스트되었습니다. 한 세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프레임 및 소비 전력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크지 않은 성능과 소비 전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레이크 쪽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미미한 차이라 할지라도 더 향상된 성능과 낮아진 소비 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의 성능과 소비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록 프로세서에 한정한 테스트가 주를 이뤘지만 확실히 스카이레이크가 과거의 아이비 브릿지보다 더 향상된 성능과 소비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게는 4W, 많게는 15W까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숫자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루에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이 아닌 기업이나 교육기관 혹은 병원처럼 다수의 컴퓨터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이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C방의 경우는 더더욱 체감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 정도가 있다는 PC방은 작게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의 PC 시스템이 있고 PC방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사용시간이 긴데다가 1년 365일 쉬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전력 효율이 좋은 프로세서나 시스템은 PC방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소비전력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아이비 브릿지가 아닌 샌디 브릿지나 린필드 혹은 그보다 더 이전 세대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면 성능도 소비 전력도 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전성비를 중시하거나 혹은 에너지 소비 효율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스카이레이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스카이레이크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칠 텐데요. 다음에는 하이엔드 코어 i7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